연금 인출 순서 잘못 정하면 세금 폭탄을 맞죠? 1,500만 원 한도 피하는 세 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고 인출할 때 이걸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인출 순서를 잘못 정하면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면서 내 투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연금 계좌의 인출 순서와 세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연금 1,500만 원 한도를 지키면서도 세금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세 가지 실전 전략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연금 계좌에 숨어 있는 돈의 정체, 소득 원천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제가 직접 제안하는 인출 순서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평생 연금의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최근 제 구독자 한 분이 연금을 개시하면서 1,500만 원 한도를 지키기 위해 무턱대고 인출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는 건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속성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에서는 이 돈의 속성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원래 비과세로 빼낼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은 훨씬 더 유연해지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계좌 소득 원천을 확인하고 세금 꼬리표를 제거하라. 첫 번째는 내 연금 계좌 속 돈의 소득 원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는 크게 세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비과세. 둘째는 퇴직금,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된 거. 셋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플러스 운용이익, 연금소득세,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입니다. 이 돈은 세금이 0%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내가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이 돈을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잘못 처리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비과세로 뺄 수 있는 돈에까지 세금이 붙어 손해를 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와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여 내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금융사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비과세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인출을 시작하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꼭 점검해서 세금 꼬리표가 잘못 붙은 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연금 인출 시 가장 중요한 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와 1,500만 원 한도의 차이, 그리고 기타 소득세. 자, 두 번째는 연금 수령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인출 시 연간 1,500만 원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연금 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금 수령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개시 시점의 연금 계좌 평가액을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곱하기 120%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수령 연차 6년차를 적용받아 연금 수령 한도는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00만 원 한도가 등장합니다. 만약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이익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단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1,500만 원 초과 여부와 수령 한도 초과 여부 중 더 불리한 조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인출액 전체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면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인 1년 차에 1,500만 원을 인출하면 한도 초과분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인 6년 차에 1,500만 원을 인출하면 한도 이내이고 1,500만 원 한도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선택은 의외로 인출을 시작하는 연차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출 연차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인출해도 한도 초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3개의 계좌 분리 전략과 인출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계좌를 용도별로 분리하고 인출 순서를 정하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세금 이슈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계좌를 3가지로 분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계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넣습니다. 이 돈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와도 무관하죠. 두 번째, 세액 공제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이익만 넣습니다. 이 계좌는 철저히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하므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금, 원금. 퇴직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 이자 배당 근로사업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를 통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는 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독자적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적연금 소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세 계좌를 분리하면 연간 1,500만 원 한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한도는 오직 세액 공제 계좌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출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제가 제안하는 인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 공제 계좌, 개인 IRP 먼저 하는 거죠. 어차피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생활비 기본 재원으로 먼저 인출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계좌.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인출을 하죠. 퇴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령 한도도 여유롭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비과세 계좌, 연금저축. 모든 세금 계좌를 인출한 후에 추가적인 자금이나 비상금이 필요할 때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의 매도 순서입니다. 연금 인출은 결국 계좌 속 금융상품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인데 ETF는 자동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전에 1년치
혹은 매월 필요한 금액만큼은 MMF나 현금성 자산으로 미리 확보해 두어야 자금 인출이 막히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연금 인출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인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바로 3버킷 전략입니다. 표를 봐주세요. 단기 버킷 1, 2년치는 생활비를 확보한다. MMF나 현금성 자산으로. 중기 버킷 3에서 7년 후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자산으로 한다. 위험 자산 50%, 안전 자산 50%. 장기 버킷 10년 이후 공격적 성장 추구. 위험 자산은 70%, 안전 자산은 30%. 이 전략은 내가 언제 쓸 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장이 폭락해도 1, 2년치 현금이 확보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장기 버킷에서 수익이 나면 중기 버킷으로, 중기 버킷에서 수익이 나면 단기 버킷으로 계속 자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딱 3가지를 지키십시오. 첫 번째는 소득 원천을 확인하고 세금 꼬리표를 제거하라. 법적인 인출 순서가 있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 부담이 가장 적은 순서대로 돈이 인출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 꼬리표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 한도를 체크하여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라. 세 번째는 계좌를 3가지로 분리하고 ETF는 미리 현금화해 둬라. 오늘 영상에서 다룬 연금 인출 전략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 인출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면 세금을 아끼고 자유롭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